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말이 많죠. 최저임금이 1시간 일하는데 최저임금이 8,530원이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8,530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10만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100만원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1,000만원씩 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죠. 이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 대기업에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죠? 뭐 많은 데는 뭐 5천만 원 정도 되죠? 이 대기업의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이라고 본다면 대기업의 계약직 연봉은 한 60%에서 70%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60%라고 하면은 이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되겠죠. 그 3천만 원의 연봉이 중소기업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의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연봉에 또 중소기업에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60% 계산하면 6, 38, 1,800만 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이 소기업의 연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1,800, 한 2천 정도 받고,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5천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이, 예를 들면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대리는 6천, 과장은 7천, 차장은 8천, 부장은 9천, 사장은 10억. 일 누가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신입사원이 제일 많이 하죠. 제일 열심히 하고. 근데 연봉은 제일 작죠. 사장님이 연봉이 제일 많죠.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이고 전문가 사회이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서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1시간 일하는데 8,530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이게 왜 가능한 거죠? 너도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 이게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과, 편의점 알바에서 최저임금 8,530만 원 받는 사람과, 또 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또 뭐 법관이라든지 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의 어떤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너도 능력이 있으면 전문적인 일을 해서 그렇게 벌어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주의 사회고 전문가 사회라는 거죠. 신입사원 하는 일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사장님이 하는 일은 더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능력이 있으면 너도 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죠? 누가 그런 질서를 정당화했죠? 이게 정당한 질서라는 겁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질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만들었지 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렇지, 신분사회죠. 신분사회. 딱 태어나자마자 양반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노비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나보니까 내 양반이야. 태어나보니까 노비야.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냥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한번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돌아가면 이 양반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밑에 노비들이 전부 다 내 노비야, 노비. 평생 동안 이렇게 양반으로 다니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조선시대 때 양으로 돌아가면 양반으로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1.9%입니다. 1.9%. 그것도 충청도에서 태어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반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현재 살고 싶어요?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노비로 한번 살아볼죠? 근데 조선시대는, 조선시대의 질서는 신분사회라는 거예요, 신분.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 신분사회를 그냥 합리적인 사회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98%가. 98%가 2%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회가 조선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근데 그 사회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삼족이 멸했든지 또는 뭐 잡혀 들어가든지 이렇게 희생이 된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인도는 보면 신분사회죠.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인데, 카스트에 따르면 인도의 신분은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브라만, 성녀계급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크샤트리아, 왕이나 귀족 계급. 자, 세 번째는 바이샤, 상인이죠, 상인. 네 번째는 수드라, 일반 백성 및 천민.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계급이 또 있죠. 많이 들어본 불가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불가촉 천민.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계급이 또 인도 사회를 그래도 유지했던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물론 이 질서가 1947년도에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인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합법화 시킨 거예요. 그 질서를.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카스트는 힌두교의 업과 윤회 사상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해서 사람들에게 이를 숙명적으로 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나 조선시대의 신분사회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전문가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산업사회를 사회의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 사회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사회를 지금 현재 입장에서 조선사회를 보면 그게 불공정한 사회였고 정당한 질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2045년 이후 기술 특이점이 있는 싱귤레리티, 204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학자들이 이제 싱귤레리티, 기술 특이점이 온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온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 질서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무슨 좌빨, 뭐 종북, 또 체제를 부정 이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이 풍요롭고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이 질서를 미래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